네,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윤 선생 ETF 교실, 윤 선생,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주제 일단 준비해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 먼저 나눠볼 거예요. 화면으로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해외 주식 ETF 입문이라는 큰 주제 하에 가능성과 다양성의 시장, 글로벌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느낌상 굉장히 큰 전체적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 가능성과 다양성의 시장,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이라는 타이틀로 좀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당위성에 대한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왜 해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좀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제가 이 자료가 이제 뭐 그 내부 직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객분들 대상으로 이제 기초 세미나를 하던 자료를 좀 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키워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성 그리고 성장성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 이제 약간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제 해외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 성장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왜 해외 투자를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바로 그 얘기 좀 들어보죠. 왜 해외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초적인 맞아요. 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해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애플이라든가 혹은 이제 LVMH, 루이비통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굉장히 큰 기업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돈을 지출을 하고 혹은 이제 우리가 돈이 생겼을 때 뭔가 또 지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LVMH가 좀 대표적이겠죠. 이제 루이비통. 그런 기업들, 이런 이제 우리가 돈 쓰는 기업들이 좀 해외에 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만 머물 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조금 더 많은 옵션들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좀 계속해서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 한국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한 1.7% 정도 됩니다. 그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같이 보실 텐데 여기 원 차트에서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전체에서 굉장히 좀 일부분만을 좀 차지를 하고 있죠. 빨간색 한국인 거죠. 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한 1.7% 정도 되고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해외 쪽으로 좀 더 눈을 돌려보면 기회가 이제 50배 넘게 이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내와는 다른 좀 여러 가지 전략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도 뭐 미국에서 이제 S&P 500 기업 내 한 70% 이상이 또 분기 배당을 하다 보니까 매월 배당을 하게끔 또 전략을 짠다든가 이런 것들도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코스피 200이랑 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좀 비교를 했어요. 코스피 200 전체보다 큰 기업들이 또 해외에 또 많이 또 상장이 되어 있고 이 기업들 글로벌 전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국가별로 혹은 이제 개별 기업별로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ETF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 있어서의 전략을 구사하는데도 그렇고 뭐 기업별로 가지고 있는 성장의 스토리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외 투자로 시각을 넓히면 보다 다양화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요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 투자할 때 사실 환율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달러, 특히나 우리가 달러 위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쿠션 효과라는 겁니다.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결국 이 환을 끼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본 뭐 환해지라든가 이런 것들 하긴 하지만 그런데 뭐 98년 IMF 때라든가 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2021년 이후 이제 미국발 긴축 시기 보시게 되면 달러가 이제 항상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좀 빠지더라도 이 환율에서 좀 방어가 되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자산 배분이라 이런 이제 분산 투자라는 관점이 이런 투자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나의 어떤 인적
자원 전체를 예를 들어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금융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재테크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그리고 금융권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분산해서 접근할 수가 네. 특히나 이 환율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의 어떤 전망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시장이 강할 때 해당 국가 환율도 좀 강해지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안전판을 깔든 혹은 이제 좀 더 기반을 깔고 가든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갖고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어찌됐든 해외에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야기 지금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ETF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ETF 관련해서는 이 시장에 접근하는 1만 가지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 제가 ETF 시장 매주 보면서 느끼는 가장 핵심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ETF를 통해서 투자되는 자산도 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죠.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작년 말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ETF를 통해서 투자되는 자금이 한 6.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원화로는 8천조가 넘는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역시도 좀 자금이 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약 88조 정도. 글로벌 시장, 자산 시장이 좀 조정을 겪으면서 미국이 됐든 뭐 전반적으로 운용 자산은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 좀 자산도 증가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ETF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 ETF 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돈이라는 것이 좀 굉장히 솔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솔직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제 수익률이 높을 만한 곳으로 이제 끊임없이 찾아 들어간다. 모이는. 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돈이 왜 계속 좀 ETF 시장으로 좀 유입이 될까라는 부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 손쉬운 분산 투자 그리고 대응성. 어떤 금액적 측면에서도 그렇죠. 뭐 코스피 200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저희는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한 ETF 2만 원대 혹은 3만 원 언저리에서 충분하게 좀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표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을 좀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한 거예요. 보시면 뭐 주식 내에서도 시가총액별로든 전략별로든 혹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테마든 이런 것들 내지는 채권에서도 뭐 국채, 지방채, 회사채 이런 식으로 개인이 접근하기 힘든 단위까지도 굉장히 좀 손쉽게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두 번째 대응성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펀드로 할 때처럼 막 며칠씩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ETF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ETF 투자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ETF 투자에서의 키워드는 이런 것들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네. 우선 뭐 대표 지수 외에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접근할 만한 카테고리 두 가지 정도를 좀 꼽아보면 첫 번째로는 이 배당 인컴을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배당 인컴은 뭔가 좀 꾸준한 수익에 초점을 둔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화면 바로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뭐 배당 관련 신규 상장 ETF 국내에서도 좀 굉장히 좀 다양하게 ETF들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또 국내에 또 굉장히 좀 핫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월배당인데 신규 상장된 ETF들도 이제 월배당으로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배당 ETF들도 월배당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1월 3일 기준으로 월배당 ETF는 뭐 21개 종목, 그다음에 순자산 총액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넘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배당 인컴과 관련해서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테마형이에요. 그렇죠. 이 테마형 관련해서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테마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들,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전기차를 타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핸드폰, 아날로그 핸드폰을 쓰다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또 넘어왔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근본적인 변화들에서 수익을 낼 만한 이런 것들은 특정 섹터라든가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또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테마형 관련해서도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이 차트는 미국 시장에서 이 테마형
ETF의 순자산 총액입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 2015년, 16년 기점을 한번 확 늘었고요. 그다음에 2019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기점이에요. 네,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또 확 늘었어요. 이 시기들 어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이 좀 각광을 받던 시기들이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이 소비재 기업 내에 일반 오프라인 기업도 섞여 있고 온라인 기업도 섞여서 같이 가져갔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기업들이 오프라인 기업을 다 잡아먹고 있는데 굳이 두 개를 다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기업, 다시 말해서 지금 올라갈 것들만 좀 발라서 투자하자라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좀 반영이 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테마형 같은 경우는 이 초기 산업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ETF를 통한 접근 역시도 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우선 좀 미국 상장 테마형 ETF들만 좀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뭐 중국 인터넷 산업 테마라든가 혹은 뭐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굉장히 좀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많이 익숙한 ETF일 것 같아요. LIT 티커를 가진 ETF는 또 2차 전지 산업 테마 ETF죠.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ETF들이 상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부터 그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는 ETF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좀 들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한 주간 시장의 흐름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어떤 특징이 보였는지 키워드 가지고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이제 키워드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도 이제 굉장히 좀 기술주들, 특히나 중소형 테마들 상승 좀 이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것들 이외에 섹터 단에서는 뭐 정보기술이라든가 혹은 이제 채권형들도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혹은 뭐 중국도 이제 지난주에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대표 관련된 ETF들 역시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만 따로 떼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금 동향부터 볼까요? 네. 우선 미국 시장 자금 유입 규모 자체는 좀 축소가 됐어요. 이제 주간 단위로는 이제 25억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입을 보였고요. 뭐 미국 내에서 뭐 신고가라든가 뭐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가치주 관련된 ETF들도 좀 역시나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형 가치주에도 한 20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 보였다라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로 시장의 분위기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올랐던 것들 먼저 좀 볼까요? 네. 우선 대표적인 상승 키워드들,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혹은 마리아나도 좀 지난주에 반등을 했어요. 이거 외에도 뭐 혁신 기술이라든가 뭐 기술주 관련된 ETF들 상승을 보였고요. 뭐 블록체인 산업 ETF가 8.6% 정도, 그다음에 마리아나 산업 테마가 7.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좀 주식형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요. 팡플러스 지수, 지수 추정한 ETF가 7.1% 정도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뭐 블록체인 기술주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흐름이 포착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쪽에 있었던 것들도 확인해 볼까요? 하락 키워드 바로 보죠. 네, 하락 키워드들 좀 꼽아보면 뭐 금강주, 금이라든가 은, 채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 산업 ETF들이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천연가스, UNG 티커를 가진 천연가스 ETF가 16%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이외에 뭐 BDI 운임 지수 역시도 14% 정도 좀 하락을 보였고요. 그 좀 거듭 좀 계속해서 이제 보일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 빨간색 티커에 이제 빨간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 PTP 대상 종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유예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과세 관련된 이슈는 리스크는 좀 남아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PTP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에 또 영상을 한 차례 올려드렸던 바 있어요. 네, 관련한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바로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죠. 한국 시장은 뭐 전반적인 자금 동향이 어땠는지부터 역시 좀 볼까요? 네. 지난주 한국 시장에는 자금 유입이 좀 확대가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좀 9,500억 가량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대신에 좀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이게 좀 공격적인 자금 유입이 시장 상승 베팅이라기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이 멀티 에셋, 뭐 CD 금리물과 같이 변동성이 적은 유형의 ETF들의 좀 자금이 한 4,100억 정도 좀 유입을 보였었고요. 좀 이거 외에도 또 한국 대형주 인버스에 또 2,700억 가량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출 측면에서도 뭐 한국 대형주, 중소형주, 다음에 테마형 이렇게 좀 자금 유출을 보이면서 좀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유입 자체는 확대는 됐지만 좀 조심스러웠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오른 것부터 볼까요? 네. 우선 상승 키워드들, 뭐 미국 기술주, 그다음에 코스닥 150 미디어 정도 키워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화면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미국 팡플러스 ETF가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장 IT 시총상위 40개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 ETF 역시도 8.9% 정도,
그다음에 4위에 올라와 있는 이제 미국 테크 탑10 네. 기업들 편입하고 있는 ETF가 한 7.6%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테마도 흐름이 좋았네요. 자, 그럼 반대쪽에 있는 거 사실 뭐 미국이랑 분위기 자체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락 키워드 볼까요? 네. 우선 이제 국내 지수 추종한 ETF들만 좀 따로 뽑아서 보면 네. 이제 뭐 금융이라든가 뭐 원자력, 친환경 관련된 ETF들이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또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화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나와 있진 않아요. 좀 더 밑에 있다 보니까 대신에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천연가스 선물 네. ETF가 15% 정도, 그다음에 원유, 그다음에 미국 원유 생산 산업 ETF들이 좀 전반적인 하락률 상위 올랐다라는 거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한마디로 또 정리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이번 주 뭐 주간 요약을 좀 살펴보면 좀 인버스 쪽으로 자금이 좀 굉장히 강하게 그러게요. 들어왔어요. 좀 카테고리 네.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유입 상위 ETF에 뭐 나스닥 100 지수 네. 마이너스 300짜리 또 ETF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시장도 좀 많이 올해 들어서 좀 빨리 좀 그렇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뭐 물가 이런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쇼패팅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좀 성공을 할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네.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황에 비해서 너무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이겠죠. 어느 방향으로 잡아갈지 저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선생 ETF 교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